목동 사도 돼요. 어차피 그냥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가도 그러니까. 다음 정권까지 볼 수 네.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재건축을 무한정 막아낼 수는 없어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80년 차가 됐는데도 네네. 재건축 안 시켜줄 건가요? 안 시킬 수 있죠. 드론 택시 다녀도 안 시켜줄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아니, 그때는 진짜 위험해서 시켜줘야겠죠. 네. 그때도 안 시켜준다면 안 됩니다. 네. 옆에다 부먹대고 있을 수도 있죠. 그 농물 어떡할 거예요? 네. 시켜줘야죠. 네. 그러면 이제 네.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우선 첫 번째로는 안전진단 규제가 풀릴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윤석열 당선인께서 네. 안전진단 아예 면제시키겠다 했잖아요. 공약에 그렇게 돼 있었죠. 그거는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뭐 너무 행복 회로를 돌린다, 청사진만 그리기보다는 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완벽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합리적인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안전진단 규제는 완화가 될 거예요. 다만 왜 이제 안전진단 자체를 왜 못 없애냐?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할까요? 네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재개발 재건축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보게 되면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지금 도정법 13조를 보게 되면 2차 안전진단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안전진단과 1차 안전진단의 차이점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아니요, 몰라요. 이 1차는 통과됐는데 2차에서 떨어졌다고 네. 주민들이 막 이거 뭐 똑같은 기준을 하는데 왜 1차는 통과되고 2차 너네들 뭐가 있지라고 막 화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잘 몰라서 그래요. 1차와 2차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게 1차예요. 1차 안전진단은 민간 업체에서 이제 안전진단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네. 솔직히 뭐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 예를 신사임당님이 안전진단 평가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막 현 아하. 정권 코드에 맞춰서 네. 1차 안전진단 다 불어를 내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 오더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아, 그러니까 조합장님이 밥 한번 먹자고 해가지고 아니 뭐 그렇지 않을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얘가 그렇단 네. 거지 뭐 그런 민간에서 식으로 한다면. 뭐 허술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같이 아웃백 갈래? 이러면 아니, 그렇진 않겠죠. 네. 그렇지만서도 그렇죠. 그렇지만 1차는 통과되는 이유가 민간에서 하는 거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2차 안전진단이라는 게 없었어요. 1차만 있었어요. 네네네. 그랬는데 1차가 막 통과가 되니까 정부가 보기에 불편했었던 거죠. 2차를 신설을 합니다. 네. 2차를 만들었는데 2차를 보게 되면 2차는 자료 한번 보시게 되면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련 단 두 군데밖에 없어요. 민간 업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1차를 갖다가 민간 업체가 막 너무 허술하게 통과시키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민간이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면 반발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2차를 신설해버리고 아하. 2차는 약간 말 잘 듣는 네. 라고 말하면 조금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엄격하고 기준이 정확한 그쵸. 두 곳을 해당 네네. 두 곳도 말들은 해요. 네네. 우리가 뭐 정부의 입김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긴 하지만 입김이 있는 건 아니다. 네네네. 우리가 통과시켜 주려 해도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것 뿐이다라고 네네.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개선될 거냐? 법 같은 경우는 지금 해당 법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잖아요. 네네. 법은 못 바꿔요. 왜냐? 대통령님이 바꿀 수가 없죠. 그죠. 국회 통과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국회는 아직 2년 남았거든요. 네. 2024년도 4월 달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총선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회가 그대로니까 법을 바꾸기는 솔직히 어렵다. 네. 그런데 바꿀 수 있는 게 있으니 바로 안전진단 가중치입니다. 네. 이 안전진단 가중치 같은 경우는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국토교통부 고시예요. 어허. 그러면 정부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대통령께서 네. 국토부 장관님을 새롭게 임명하고 네. 본인 코드 인사를 해놓을 거겠죠. 그러면 이 안전진단 가중치가 너무 과도해. 낮춰야 돼라고 하면 네네네. 낮추겠죠. 네. 이거는 대통령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허. 그러면 이 안전진단 가중치 한번 보시게 되면 네. 2018년도에 강화를 했어요. 구조 안정성에 대한 비율이 50%가 늘어났고 주거환경에 대한 비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우리가 너무 살기 힘들어 무너질 것 같아 오래됐어 라고 말해도 그냥 안전진단 평가해주는 기관 자체에서는 네. 야
안 무너져. 철근 콘크리트 100년 가잖아요. 그게 네. 살기 어렵고 이거랑 네. 상관없이 그냥 안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단적으로 노원구에서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던 게 노원구의 태릉 우성 아파트가 네. 2차 안전진단에서 떨어졌거든요. 아. 그게 정말 큰 이슈였던 게 노원구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나머지 단지들은 다 맛이 가는 거구나. 그냥 하이패스. 그냥 다 그냥 니네 다 볼 안 것도 돼. 없어. 상계 주공, 중계 주공 어느 아. 단지든 볼 것도 없이 안전진단 넣어봤자 다 떨어진다가 눈에 보였었던 건데 네. 이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돌리냐? 네. 예전처럼. 어. 예전에도 안전진단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박근혜 전 정권 때 이거 구조안정성 비율을 한 차례 낮췄었거든요. 네네. 20%로 낮추고 주거환경에 대한 비율을 40%로 높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조금 오래됐고 30년 넘어가고 살기 불편하고 하면 사실상 다 통과였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안전진단이라는 게 없앨 수는 없는데 사실상 요식행위로 만들어버릴 수는 있다. 아하.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건축 단지들을 기다려 보려 했었을 때 당장 목동이라든지 상계동, 중계동이라든지 일기 신도시라든지 당장 분당만 해도 왜 리모델링으로 갈까요? 안 되니까. 그렇죠. 안전진단 통과가 네네. 계속 안 되니까 리모델링으로 우회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안전진단 규제가 풀렸다. 라고 하면 다들 다시 재건축으로 갈까? 이러겠죠. 그쵸. 이 재건축에 대한 방향들이 바로 불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0년 차가 넘어간 아파트들을 네. 이제 주목할 때가 됐다. 자, 지금까지 들어봤을 때, 목동, 분당, 일산, 맞아요. 재건축. 아, 그런데 이제 좀 갑니다. 약간 연락 많이 오겠네요. 그렇죠. 그런 데는. 그러면 네. 이걸 너무 청사진만 그리면 또 안 된다는 말도 네, 해드리고 네, 싶어요. 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라는 얘기했어요. 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시행령은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국무회의 통해가지고 시행령은 대통령이 변경할 수 있지만 법은 못 건드려요. 네. 그러면 우리가 법하면 떠오르는 재건축의 악법,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나오죠. 제초한. 그쵸.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는 정말 장난 아니에요. 지금 자료 보시게 되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분담금을 예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였거든요. 네. 강남권은 그냥 안진에서 5억 넘게들 터진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재건축 하지 터진다는 말라는 게 재건축하고 나서 이익 난 것 중에 이거 5억에서 8억 정도는 그냥 돈 내야 된다는 거죠. 그쵸. 나라에다가. 근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위헌인 요소들이 정말 많아요. 네. 일단은 이중과세 문제. 양도세 내는데 네. 재건축 분담금 또 내? 양도세 내고 나서 남은 거에 대해서 내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네.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두 번째예요. 왜냐? 양도세 내고 내서 내는 거면 상관이 없어요. 네네. 근데 재건축이 중국 나면 이제 분담금 먼저 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분담금이 여기 최고는 8억도 보여졌었잖아요. 네네네. 그럼 8억을 내라고 하면 8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팔아야 돼요. 뺏기는 거네요. 그쵸. 내가 재건축 이제 20년 걸려가지고 기다려서 네. 드디어 신축 아파트 입주하나 했더니 네. 분담금 8억 내세요. 8억이 현금이 없으면 네. 그냥 집을 팔아가지고 내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집을 팔아서 내면 그나마 다행인 게 네. 집을 팔아서 냈으면 그래도 양도 수익도 확정이 되잖아요. 양도 네네, 차익도. 네네. 근데 일단 냈어. 근데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네? 네. 예를 들어서 천년만년 올라가는 거 없잖아요. 환급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정말 웃긴 게 일단은 내가 분담금 8억을 냈어요. 지금 현재 주변 시세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는 46억 6천까지 실거래가 찍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거 계산해가지고 분담금을 냈어. 그랬는데 나 집값이 막 진짜 30억, 20억으로 얘도 반토막이 났다고 네. 쳐볼게요. 그런데 분담금을 환급해 주진 않아. 이게 두 번째 문제. 네, 그러니까 네, 네. 첫 번째 문제도 같이 나오는 거죠. 이 미친 가격을 낸다 했었을 때 이중과세 문제가 나중에 이중과세 문제를 뭐라고 정부는 말하냐면 이중과세는 아니다. 왜냐면 이게 세금이 아니라 분담금이라는 표현이다. 네. 똑같잖아요. 근데. 그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말장난인데 그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죠. 법리적인 논리로는 세금이 아니다. 부담금이다. 네. 그렇게 가고 있는데 나라에 돈 내는 건 똑같은데. 그러고 나중에 팔 때 내면 상관없는데 먼저 내는 게 이제 문제고 맨 마지막 세 번째가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최종 소유자가 다 냅니다.
아, 그 사이에 내가 사이에 팔아서 이득을 봤어도 이거에 대한 건 안 낸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입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포 3주구를 제초한 네. 권리잖아요. 네. 반포 3주구를 내가 샀어요. 샀는데 지금 딱 사고서 그러면 판 사람 같은 게 어떻게 될까요? 양도세만 내고 네네. 내가 재건축 양도 차익 뭐 20억 남았어요. 20억 네. 내고 끝냈어. 네. 그랬는데 이제 조금 시간 지나고서 이제 입주를 하죠. 근데 네. 입주한 사람은 내가 10억이 5억이 올랐네. 네. 이제 5억 올랐으니까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분담금을 8억을 내래. 그럼 내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종 소유자가 다 내는 거죠. 그러면 진짜 이거 공평하게 기간별로 배분을 하든가 네네. 이런 것도 아니니까 이게 그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네. 한마디로 이거 재건축하지 말라라고 만든 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네. 이거 자체가 그냥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분담금 자체도 개시 시점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말이 많아요. 네네. 개시 시점이 추진위원 설립 승인인데 이거를 갖다 너무 부당해? 그러면 최대 10년 해줄게 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면 몇 년도죠? 2011년인가요? 12년인가요? 그때 부동산 가격은 제일 안 좋을 때죠. 그쵸, 그쵸. 그것도 넌센스인 거예요. 본격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뛰어 올라간 거는 2017년도부터 뛰었고 그쵸. 공시 가격이 뛰어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2019년도부터 미친 듯이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거 10년 전으로 하면 이거를 뭐 사실 미쳤고, 그리고 완공됐었을 때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이 있어요라고 말하지만 네. 이게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기관에서의 상승 이제 통계거든요. 네네. 그래도 반포동 상승률로 간다 하더라도 반포동 상승률이 네. 우리가 아파트 신축 아파트만 놓고 20억씩도 올랐지만 네. 프로테이지로만 따지면 사실 그렇게까지 통계에 많이 안 잡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쵸. 애매합니다. 저기 한국부동산원이나 이제 KB 시세. KB 시세 나오는 거 보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쵸. 동네 퍼센테이지로 보면 조금 올랐지만 각 단지별로는 막 많이 오르고 많이 네. 떨어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신축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구축도 네네. 있을 거고 또 우리가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라 한다 하더라도 5층만 넘어가면 다 아파트예요. 우리가 봤을 때 빌라 같은 애들도 네. 걔네 상승률도 다 포함시켜버리니까 좀 웃겨지는 거죠. 일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하지 말라라고 만든 법이나 다름없는데 네네. 이 법을 없애야 돼요.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지금 말들이 많죠. 이게 지금 최고는 8억 4천인데 네네. 이 8억 4천 단지가 어디냐? 사실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오픈하진 않았어요. 근데 전문가들끼리 얘기했었을 때 이거 반포 1단지 3주구다 라고 말하는 게 중론이에요. 네. 제일 대어니까. 네네네. 그런데 지금 반포 1단지 3주구는 제초안 뚫고 우리 진행하겠다라고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관리처분 시점에서 분담금 얼마로 계산되어 있냐? 네. 한 4억 중반대 나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 이 8억 4천이라는 것도 2018년도에 계산한 게 8억 4천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합의 희망상이죠. 4억 중반은. 4억 중반이면은 진행할 만하죠. 지금 아파트 가격을 봤을 때. 근데 실제로는 아파트 가격이 더 올랐기 때문에 8억 4천보다 더 나온다는 거. 거의 10억 넘을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10억 넘게 터질 수가 네. 있죠. 그래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사실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이제 조금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일단은 일단 안 좋은 것부터 말하자면 네. 역시 법이잖아요. 국회 통과 사항이라서 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 출발을 했었는데 네. 우리가 2009년도부터 서울 부동산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 미분양 나오고 할인 분양하고 건설사들도 많이 무너지고 그랬었어요. 네. 그랬을 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없애자, 일명 부동산 3법 없애자 네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었지만 그 당시 여당, 당시 야당, 네네. 이제 민주당에서 반대를 많이 했었었죠. 네네. 그러니까 막 이제 못 없애고 뭐 하고 건설사들 막 진짜 죽는 소리고 실제로 많이 무너져 나갔거든요. 그렇죠. 건설사들 망했잖아요. 많이 망했습니다. 네네네. 모기업이 있지 않는 이상은 네. 많이 무너졌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제초하는 못 없애다 언제 풀어줬냐? 2012년도 12월 달에 네네. 그때 법을 없애려고 했지만 없애진 못하고 유예를 했어요. 네네. 그 유예를 5년 동안 했다가 끝난 게 2017년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끝나고 2018년도 1월 1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한 거죠. 예. 그럼 이거를 우리가 들어보면
그렇게 경기가 무너질 때도 국회에 여야 합치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없애기 그러면 싫어요? 재건축 단지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네. 처음부터 핵심을 알려주시지. 이거 듣고 지금 나가고 싶었어요, 저는. 저희가 제 방송이지만, 이거 뭐 지금까지 재건축 좋다고 하고, 아까 뭐, 목동 분당 뭐 쭉쭉 얘기하더니, 이거 제초안 있으면은 결국에 입주할 때까지는 못 가져 있고 중간에 팔라는 얘기야, 뭐야? 그쵸. 네. 이제 결론은 네. 이겁니다. 30년차 아파트들 무조건 투자하세요. 안전진단 전후로 있는 단지들 지금 타이밍이고요. 네. 근데 딱 계륵은 뭐냐? 지금 화면 보게 되면 화면 보여주세요. 단계들이 쭉 있는데 네. 관리 처분 인가를 코앞에 둔 애들은 조금 계륵이다. 왜요? 라고 말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건수제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네. 좀 법이 없어지는 건 솔직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아하. 근데 얘가 약간 완화는 될 수는 있어요. 네네. 진짜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자께서 대통령이 되셨다라고 하면 네. 아까 반포 3주 같은 경우 진짜 10억 넘게 터질 수도 있었겠죠. 네네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인이 되셨으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법은 못 없앤다 해도 시행령은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네. 약간 조금 완화를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러면 진짜 2018년도 당시 8억도 넘게 터질 수 있다라고 시뮬레이션 돌렸었지만 네. 이보다 조금 낮아질 수는 있겠죠. 이제 약간 조금 조합원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쵸. 그 위원회 분들이 정권의 눈치에 찍히게는 행동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 약간 이게 좀 현실적으로. 그러면 네. 진짜 좀 청사진을 그려보면 그렇다고 조합에서 말한 것처럼 4억 중반대에서 끝날까에 대해서는 의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낮아질 수는 있겠다라고 네. 좀 희망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네네.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네. 그 4억 중반도 안 내는 게 제일 그렇죠. 좋잖아요. 안 내는 게 제일 좋죠. 왜냐면 입주하는 사람이 낸다니까 내가 입주까지 들고 갈 생각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왜 지금 초기 단계는 괜찮냐? 이 관리 처분 인가까지 가는 데가 네. 엄청 깁니다. 저거만 해도 한 10년이라는 거죠. 10년까지는 안 되겠지만 한 6년에서 8년 정도 걸려요. 네네네. 자, 한번 하나씩 볼까요? 이제 출발이에요. 목동이에요. 목동 네. 이제 안전진단 1차 통과하고 네. 2차 통과하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조합 네. 설립 인가하고 그리고 사업시 인가 받기까지는 우리가 각종 인허가들 네. 여기서 다 봤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대표적으로 건축심의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의들 다 봤거든요. 네. 그러고서 사업시 인가를 받고 이미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사업시 인가까지 가는 데만 2년에서 3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가 제일 메인이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인허가에 대한 것들이 네. 다 붙잡혀 있으니까. 그러고 사업시 인가가 났다.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할 거고요. 네. 감정평가할 거고, 조합 분양 신청할 거고, 여기서도 2년에서 3년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관리처분 인가까지만 가려 해도 뭐 빨라도 한 4년, 좀 늦어지면 6년인데 네. 안전진단부터 움직여지면 한 8년도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결론이 나왔죠. 우리가 재건축 초과이익 건수제가 당장 없어지기는 어렵다. 전 정권에 없어졌었던 그런 네.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겠지만 부동산 실제가 엄청 안 좋을 때도 못 없앴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길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거죠. 지금 이제 목동이다. 네. 압구정이다. 여의도다. 네. 동부이천동이다. 이제 다 초기잖아요. 네네네. 이미 관리 처분까지 가려고만 해도 뭐 6년에서 8년이에요. 그러면 네. 정권이 한 번 더 바뀌는 거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네. 어떤 식으로 가느냐? 목동 사도 돼요. 어차피 그냥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가도 그러니까. 다음 정권까지 볼 수 네.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재건축을 무한정 막아놓을 수는 없어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80년 차가 됐는데도 네네. 재건축 안 시켜줄 건가요? 안 시킬 수 있죠. 드론 택시 다녀도 안 시켜줄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때는 진짜 위험해서 시켜줘야겠죠. 네. 그때도 안 시켜준다면 안 됩니다. 네. 옆에다 부먹대고 있을 수도 있죠. 그 농물 어떡할 거예요? 네. 시켜줘야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언젠가는 시켜줄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진짜 계륵인 거는 지금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는 단지들은 네. 당장 관처를 앞두고 있어요. 1년 뒤에 관처 예정이에요. 네. 아니 이미 관처가 났는데 간을 보고 있어. 네. 여기는 아직도 솔직히 말하면 좀 안타깝다. 희망사항만 행복회로만 돌리기는 조금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게 제초안이 없어지고서 가야지라고 했는데 없어지기까지가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그 다음 정권이 될지는 모르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가지만 네. 지금 초기 단계는 이제 기회에 땅이 왔다.